근데 사실 윈드브레이커는 사실 지금 굉장히 인기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해외 팬분들까지 오셔서 이제 지금 접속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본 출판만 하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슬램덩크뿐 아니라, 네. 뭐 하이큐라든가, 혹은 뭐 이제 또 자전거 겁쟁이 페달이라든가, 사실 스포츠 되게 인기작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지금 웹툰에서도 분명히 스포츠 장르물이 있긴 하지만은, 네네. 근데 뭔가 그런 정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일본 만화들처럼 정말 이제 지금 웹툰을 되게 대표하는 스포츠 인기작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윈드브레이커 외에는 이렇게 탁 떠오르진 않거든요. 저는 우리 이거 작가님께서 그거는 이제 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좀 비록 8년 전이고 1년 동안 내가 이제 어쨌든 정말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타협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 스포츠 만화에 대한 스포츠 만화로 도전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그 장르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은 해요. 부담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원래는 이제 네이버 작품을 할 때 지구의 오케스트라라는 원래 환경 만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자연 환경에 대한 작품을 만들려다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도 친구랑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때였는데, 뭐 만들지라고 이제 친구랑 고민을 하는데, 뭐 지금 취미 생활이 자전거 아니냐.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취미를 만화로 만드는 게 어때? 해서 하는 게 이제 자전거였고, 그때는 제가 픽시드 기어라는 그 고정 기어의 그 자전거의 매력이 되게 빠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겁쟁이 페달이나 워낙 유명한 작품도 많고, 좀 세단 같은 느낌이라면 차로 따지면 픽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순간 폭발력으로 가는 자전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스포츠카적인 느낌도 있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매력이 좀 심플해서 되게 매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좀 매력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자전거 타는 게 그 당시에 너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그럼 만화로 그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해서 어떤 스포츠라는 장르성을 떠나서 순수하게 제가 좋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짜서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이 작품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으려면은 좀 다른 작품을 했겠죠.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근데 이제 자전거라는 것 자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특히 스포츠물에 또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크게 또 좋아하는 장르도 아니다 보니까, 그쵸.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전략적으로는 가진 않았고, 그냥 순수하게 제가 좋아하는 걸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담은 그렇게 들진 않았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만화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픽시드 바이크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네. 이제 지금 접속해 주신 분들 중에 그런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윈드브레이커 보고 자전거에 관심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 해주신 네.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윈드브레이커를 보고 이제 그냥 자전거라는 것, 그리고 이제 특히 픽시 자전거라 혹은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많으셨는데,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작가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좀 라이더로서 어떤 기분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윈드브레이커라는 그냥 자전거 작품이 정말 이렇게 상위권처럼 갈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연재만 해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품을 하다 보니 이제 뭐 아무래도 좀 만화적으로 자극적이고 재밌는 요소를 하다 보니 뭐 좀 위험한 연출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좀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게 왜 이런 게 나오냐 이런 질타도 많이 받고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일단 저는 사실 이 자전거 만화를 만들 이유가 학생분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많이 타세요라는 어떤 그런 목적성보다는 그냥 제가 예전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미술학원 선생님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꼬마가 선생님 친구가 꼭 필요하나요? 이런 말을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어린 아이가.
그냥 핸드폰 하고 그냥 뭐 내 할 거 하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알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길 텐데 굳이 지금 이런 게 해야 되나 이런 말에 되게 그 당시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구나. 그 말로 자연이라는 캐릭터를 또 이렇게 좀 만들게 됐어요. 이게 남에게 관심이 친구보다 굉장히 없는 나만 집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만들고 싶었는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막 우리 어릴 때 재밌게 놀았던 줄다리기랄지 이런 놀이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비석치기나 뭐 여러 가지.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언가 놀았는데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하고 그냥 좀 조용히 그냥 이렇게 폐쇄적으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윈드브레이커를 만들면서 그냥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스포츠물이라는 게 다 같이 모여서 땀 흘리면서 농구를 하든 밖에서 뛰어놀든 놀이터에서 놀든 어떤 다 같은 어쨌든 간에 사람과 사람끼리 좀 재밌게 좀 하나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학생들이 좀 놀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게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저는 그게 되게 좋고 저는 그게 되게 성공한 만화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슬램덩크 같은 걸 보면은 그냥 왠지 그냥 이제 공 하나 들고 저기 동네 농구 골대라도 좀 가서 그냥 누구랑 친구랑 같이 하든 아니면 그냥 동네 거기 농구하고 있는 누구랑 그냥 같이 한번 하고 싶다든가. 맞아요. 저도 슬램덩크 보고 정말 농구의 농자도 몰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농구 열풍 불어서 다 농구했었거든요. 뭐 그랬던 것처럼 어떤 제 만화를 보고 꼭 자전거를 안 타더라도 누군가 놀면서 스포츠 야구를 하든 뭘 하든 스포츠 그런 걸 즐기면서 좀 더 문화생활을 즐기면 좋겠다. 물론 이제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런 게 더 힘들게 되긴 했지만 그런 게 좀 요즘 학생들한테는 좀 안타깝긴 해요. 항상 핸드폰만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네. 그게 지금 말씀 아까 했지만은 그 만화가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독자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접속하신 분들도 이제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실 거고 또 사전 질문 저희가 받은 게 있어요. 이것도 좀 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좀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지금 현장 질문 좀 들어볼게요. 외국 독자분께서 5년 뒤에도 결혼 안 했으면 한다는데 결혼 생각 있으신지 이건 너무 사적인 질문인데 혹시 저는 우선 윈드브레이커 끝날 때까지는 정말 작품에만 우선은 집중하고 싶고 제 위주의 시간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아직은. 왜냐하면 윈드브레이커는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작품이에요. 제 인생을 바꿔주기도 하고 저를 이 자리에 있어주는 게 만들어준 되게 고마운 자식 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예쁘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윈드브레이커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제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윈드브레이커 끝날 때까지만은 좀 작품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네. 이게 약간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니까 만약 스포일러가 되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윈드브레이커의 그 완결은 어느 정도쯤으로 좀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계획은 사실 할 수밖에 없지만.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윈드브레이커 완결은 언제쯤 하냐. 그러면 그 1년 전에도 저 1년 남았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맨날 1년 남았다고 해서 또 1년 남았냐고 하는데 또 이번에도 1년이거든요. 1년 정도 계획. 근데 막상 만들다 보면 이 캐릭터 매력도가 생기면서 얘의 에피소드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고 싶다. 이런 게 하다 보면 또 한두 달이 또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패스트하게 막 그냥 핵심적인 이야기만 뽑으면은 정말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그래도 캐릭터 하나하나 더 에피소드를 넣어서 잘 마무리를 해야지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항상 1년이라는 기간에서 항상 오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4부 때 그때 또 말했지만 어떻게든 좀 끝내야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로 잡아야지라는 우선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우선 1년 반은 지나고 나서나 결혼도 고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언제 다시 그러면 휴재가 끝나고 연재가 되게 될까요?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게 쉬었거든요.
한 달 넘게 쉬었는데 정말 펜을 지금까지 아예 안 잡았어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의자에 앉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시 들어가려니까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작가님들 친구분들한 주변 작가님들한테 이제 나 연재 들어간다 그러면 헬게이트 열렸네요. 축하드려요. 항상 이래요.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근데 아직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쉬고 이제 슬슬 이제 다음 4부 시나리오도 짜야 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4부 전체적인 이야기나 콘티 나오고 나서 이제 세이본고를 만들어야 돼요. 세이본고가 못해도 한 6에서 7편은 만들어야 이제 연재를 하면서 그 제가 혹시나 사람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를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쫓기게 일을 하다 보면 작품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6, 7편은 만들어야 되면은 빨리 만들어 6, 7주가 걸린단 말이에요. 세이본고 작품만 해도. 그런 거 저런 거 계산을 했을 때 한 내년 1월이나 그쯤이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